자, 이어서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를 기다린 영화 팬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마블의 새 히어로 시리즈 이터널스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터널스 이외에도 블록버스터 작품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활력을 찾고 있는 최근 극장가 모습 살펴보고요. 11월 OTT 플랫폼도 경쟁이 뜨겁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저 머리색이 좀 바뀌었나요? 아닌가요? 예, 머리색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머리색을 예. 제가 조절하진 못해요. 이게 색깔이 빠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번에는 약간 보랏빛이 좀 나긴 했었는데 네네. 오늘은 약간 저 뭐랄까요? 제가 잘은 안 보입니다만 조금 네. 율무차 색깔 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색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편집장님께서도 위드 코로나 굉장히 반가우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장 기다렸던 영화 팬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극장가에서도 워낙 방역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 예. 약간 마음으로 극장을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관객들이 조금씩 하시면서 예. 사실 극장 분위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예, 그렇군요. 이번에 또 그 팝콘과 콜라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영화보다 팝콘과 콜라와 함께하는 극장을 또 얼마나 기다리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영화 이터널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마블의 새 히어로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동안 저 함께했던 어벤져스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은 이 마블이 지난 어벤져스 엔드게임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계관 자체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확장해서 옮겨가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본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엔드게임에서 더 이상은 히어로 생활을 하지 않겠다. 빠이빠이 하고 떠난 그 히어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마블이 앞으로의 10년을 기약을 하면서 새로운 히어로, 예. 새로운 세계관, 그러니까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예. 그 첫 번째 큰 그릇이 저는 이제 이터널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영화 속의 세계관은 같이 가지고 오지만 완벽히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죠. 그렇군요. 저 또한 좀 기대가 되는데 여름에 개봉했던 상치가 이 시리즈의 등장인물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이 세계와 같이 만나게 되긴 하겠지만 예. 이번 작품의 등장인물은 아니고요. 네. 예, 다만 좀 이렇게 묶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샹치라는 작품이 이제 중국 주인공을 등장을 시켜서 이제 예. 아시아 히어로를 만드는 새로운 시리즈였잖아요. 예. 네, 이번 이터널스 같은 경우도 이제 클로이 자오라고 하는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받은 중국계 감독이 연출을 하다 보니 이제 세계관도 겹치고 같은 배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번은 아직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그 마블리, 그 마동석 배우 네. 출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배역으로 나옵니까? 우리 한국 관객들이 어떤 예지력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이 마블리라는 이름, 이분이 마블을 간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예지하고 계신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네요. 예, 이번에 이터널스에서는 소위 말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예. 그야말로 힘의 신입니다. 예, 액션과 힘, 그 완력을 담당하는 슈퍼 히어로이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원래는 마블에서 사실 어떤 캐릭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캐릭터들을 고를 때도 보통 다 오디션을 봐요. 여러 배우들을 함께. 그런데 이 길가메시 역할의 마블리, 우리 마동석 배우 같은 경우는 부산행을 보고 너무나 그 캐릭터에 매료된 제작진이 그야말로 마동석 배우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한 거군요. 이런
네, 이런 캐릭터를 당신에게 연기를 맡기고 싶은데 생각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물어봐서 오디션 없이 결정된 캐릭터고요. 예. 그리고 부산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헤라클레스를 연상시키는 슈퍼히어로예요.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주먹을 쓰는 그야말로 완력을 최고화시키는 액션을 보여준다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데요. 예. 괴물의 뺨을 때립니다. 아, 마동석 씨가 괴물의 뺨을 때립니까? 예, 괴물의 뺨을 때려서 한 방으로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이런 액션이 나와요. 아, 그런 그러니까 액션? 예. 말씀하시죠. 예고편에서 보셨죠? 네네. 예. 그 마동석 배우의 액션 특유의 어떤 질감들을 살려서 그걸 영화 속으로 오히려 가져간 경우가 되는 거죠. 아니 사실 마동석 씨 하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한 그동안 어떤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정말 마동석 씨한테 걸리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마음은 그렇고. 비슷한가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할리우드 사람들도 저 사람한테 걸리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좀비도 죽었으니까요. 그럼요. 예, 한번 그럼요. 마동석 씨가 출연하는 이 영화 정말 기대가 되고 또 그 방탄소년단 노래도 들어간다고 해서 화제인데 해외 영화계까지 우리 문화가 좀 진출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K-팝이 열어놓은 시장 안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조금 더 안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 사실 BTS의 음악이 이번 이터널스의 OST에 같이 수록이 된다는 것 자체도 이제 이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가고자 하는 컨텐츠의 방향,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장 중시하는 어떤 슈퍼히어로 마블 영화로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BTS의 음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 세계 BTS 팬들까지도 다시 극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 셈이죠. 지금 뭐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정말 저 오징어 게임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패러디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뭐 고퀄리티 패러디도 성행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버라이어티 쇼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패러디를 따라하지 않으면 약간 그 쇼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유수의 쇼들이 정말 이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후에 나올 한국 작품들도 굉장히 좀 강력한 작품들이 많아서 이 열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눠보고요. 새로운 시리즈를 맞이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실 만한 관전 포인트 또 알아두고 가면 좋은 팁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이번 이터널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다 보니 완벽히 좀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서사가 지금까지 서사와 전혀 좀 다른 부분들이 나오기도 해서 예전 마블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이상하고 낯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마블이 새로운 세계관 안에서 또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히어로를 보여줄 것인가 이 지점을 좀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하나는 이번 마블 히어로들 중에서는 뭐 성적인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나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캐릭터가 소위 말해 지금까지는 비주류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캐릭터들을 슈퍼히어로 안으로 데리고 오는 아주 놀라운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사회 안에서 다양성이라는 것 무엇인가, 다양한 것은 왜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터널스 이외에도 최근 그 블록버스터 작품들이 극장가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개봉한 듄, 게놈2와 함께 가을 극장가를 좀 이끌었습니다. 듄이 맞습니다. 상영되는 아이맥스관의 표를 구하기 어려울 만큼이었다고 하는데 극장으로 향하는 관객들의 발길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별 수치로만 따지면 작년 동기간 대비는 뭐 거의 80%의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요. 지난달과 비교를 하면 주말 관객 수가 무려 서너 배 정도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하셨던 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화관, 아이맥스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좀 제대로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표가 매진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놈2라고 해서 이것도 마블의 안티 슈퍼 히어로인데 이 작품은 개봉한 지 2주 만에 17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또 소리 소문 없이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극장이 확실히 살아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OTT 그 플랫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 하반기에 대형 OTT 서비스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면서요? 네, 이제 한국 OTT 시장은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OTT 글로벌과 국산 OTT의 격전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11월 4일부터는 애플 플러스 TV가 런칭을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11월 중순부터 런칭을 하고요. 또 드라마의 명가라고 하는 HBO라는 드라마 브랜드 아실 거예요. 이 HBO 맥스도 한국에서 직원들을 뽑는다는 공고를 이미 냈더라고요. 그러면 곧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국산 OTT 컴퍼니들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만들면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외 OTT 정말 글로벌 서비스들이 한국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 콘텐츠가 많아져서 즐겁고 산업계 입장에서는 또 경쟁이 치열해져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공개되는 작품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애플 TV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념으로 첫 번째 작품을 닥터 브레인이라는 작품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시작을 했어요. 이선균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우리 유명한 김지훈 감독이 연출을 한 드라마 첫 연출을 한 작품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뇌의 기억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세상 SF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플 TV 플러스에서는 한국 그 2세대의 삶들을 그린 파친코라는 소설을 드라마로 옮긴 이민호 배우 주연, 윤여정 배우 주연의 드라마도 곧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또 이런 작품들이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그 할로윈 데이에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트레이닝복을 또 만날 수가 있었는데 드라마 마이네임이 이 오징어 게임의 K드라마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 세계 순위를 봤을 때 요새는 조금 덜 놀랍기는 해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한 200여 개국에 계속 1위 마크를 차지하고 있는 표를 볼 때 처음에 깜짝 놀랐었는데 너무 놀랐죠. 뭐 이제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좀 많은 국가들이 지금 마이네임이 그 1위로 올라간 국가들도 있고요. 전 세계의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전 글로벌 4위 정도까지 높은 순위를 차지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한소희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여성의 복수 액션 스릴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거에 대한 복수하는 뭐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범죄자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로 언더커버로 잠입하게 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반전의 반전이 거의 4회 이후로 매번 쏟아지는 이런 작품이다 보니 정말 한번 시작하면 놓칠 수 없다. 끝까지 재밌겠다. 간다라고 얘기를 국내 팬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콘텐츠가 나왔대라는 소식을 들으면 전 세계 관객들도 그 작품을 이제 눈여겨보는 수준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즌2를 기대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시즌2 뭐 제작 계획도 나옵니까?
아직 마이네임 시즌2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예. 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아마 이 열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기쁘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아, 참 계속 뭐 이런 얘기 나눌 때마다 조금 전에도 네. 이제 전 세계 1위가 놀랍지 않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좀 처음에 비해서 좀 감해진 건 있습니다만 참 대단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성과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자, 네. 11월에 또 공개를 앞둔 작품들 어떤 게 있나요? 눈여겨볼 작품 몇 개만 좀 꼽아주시죠. 네, 사실은 11월은 그야말로 전쟁, 소리 없는 콘텐츠 전쟁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FTV 플러스에서도 신작을 내놓게 되고요. 넷플릭스에서도 11월 19일 날 연상호 감독이 연출하고 유아인, 박정민 배우가 주연을 하는 지옥이라는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예. 예, 이 지옥이라는 시리즈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날짜를 예언받게 되는 사람들 앞에 정말 지옥의 사자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를 처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과연 현대사회 속에서 이 현상을 기적으로 볼 것이냐, 범죄 사건으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형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굉장히 좀 정치 우화적인 사회 현상 우화적인 드라마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상호 감독은 워낙 전 세계에서 벌써 이름을 알리고 있는 유명한 한국 중심 감독이시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OTT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개 이전에 전 세계 유명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그래요?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완성도와 함께 이 액션이나 스토리의 그 새로움이 얼마나 큰 작품이 될지 굉장히 많은 분들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토종 OTT 웨이브에서도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정치풍자 블랙 코미디 드라마를 11월 12일부터 선보입니다. 윤성호 감독이 연출을 했고 김성령, 배혜선 이런 분들이 주연을 하신 작품인데요. 그 한 나라의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가졌던 사격 선수가 우연히 문화부 장관이 됐다가 대선에도 연루가 되게 되면서 벌어지는 굉장히 정치풍자적인 코미디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플레이에서는 이 어느 날이라는 작품을 11월 27일에 공개를 하는데요. 김수현 배우, 차승원 배우가 주연을 맡은 심리 스릴러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이 이외에도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소개하지 못한 콘텐츠가 정말 많거든요. 네, 앞으로 또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